그럼 우리가 에러 커렉션 코드에 기반한 그런 훌륭한 커뮤니티를 배우고 있고, 뭐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사실 에러 커렉션 코드에 기반한 거의 장점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뭐였죠? 퀀텀 컴퓨팅에 리지스턴스 할 수 있다. 왜냐면 해시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프로빙 타임을 리니어로 만들 수 있다. 그러려면 에러 커렉션 코드가 리니어 타임이 걸려야 되겠죠. 그 리드 솔버 같은 경우는 n 로그 n이었죠. 왜냐하면 점으로 표현된 걸, 개수로 표현된 걸 점의 표현 방법으로 바꾸고 다시 또 바꾸고 왔다 갔다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리니어 프로빙 타임에 관련된 논문들이 주로 이런 에러 커렉션 코드에 기반한 걸 계속 쓰고 있었어요. 처음에 나왔던 게 BCG, GHJ, 이게 루트 n 프루프 사이즈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루트 n 베리파이 타임이 나오고, 지금 프루빙 타임은 에러 커렉션 코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리니어 타임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럼 BCG에서는 텐서 알프를 써서 좀 더 줄였고, 그 다음에 BCL 2021에서는 로그 폴리로그로 줄였고, 그 다음에 GLSTW, 이게 아마 브레이크다운 논문일 거예요. 이거 브레이크다운일 거고, 얘가 디에필런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라인이고, 오라인 같은 경우에 프루프 베리파이를 또 서킷으로 만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리니어 코드, 리니어 타임이 나오는 프루빙이랑 프라이랑 합쳐서, 그래서 프루빙 사이즈를, 프루프 사이즈를 줄였다, 이런 거고. 자, 여하튼 우리가 지금 이제 봐야 될 거, 그러면 리니어 프루빙 타임에 나오는 에러 커렉션 코드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여하튼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게 보니까 스플릿만 코드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스플릿만 코드를 쓰고 있고, 얘는 기반이 익스펜더 그래프에 기반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익스펜더 그래프는 보면 이쪽 파트, 왼쪽 파트가 메시지고, 그다음에 오른쪽 파트가 코드 워드로 되어 있는데, 사실 뭐에 가까운 거냐면 이쪽이 신드롬 쪽 에러 커렉션 코드 자체를 거의 얘기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레프트랑 라이트 합쳐가지고 하나의 코드 워드. 여기서는 지금 코드 워드로 되어 있으니까 메시지가 주어지면 이런 코드 워드가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시지가 101100이면 그 코드 워드가 1과 0을 XO하니까 여기는 1. 두 번째 같은 경우는 1과 1을 XO하니까 0.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쭉 보면 1과 0을 XO하니까 1. 네 번째는 1과 1을 XO하니까 0. 뭐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나중에 하게 될 거는 메시지랑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파트가 신드롬이 돼서 코드 워드가 아니고 신드롬이 돼서 얘가 에러 커렉션이 되고, 그래서 메시지랑 이 신드롬 합친 게 코드 워드로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할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뭐 이렇게 쓴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익스펜더 그래프는 뭐냐면 바이퍼타이트 그래프예요. 즉 왼쪽 오른쪽 구별되어 있죠. 왼쪽이 오른쪽만 연결되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로스리스 익스펜더 그래프를 정의를 할 텐데, 얘는 왼쪽 레프트 노드들이 있고 이쪽에 라이트 노드들이 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 지금 보면 레프트 노드들이 다 엣지의 숫자가 얼마예요? 다 3이죠. 3개씩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전부 다 몇 개예요? 2죠.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의 노드의 비는 얼마가 될까요? 2분의 3. 그렇죠. 2분의 3 L이 되겠죠. 이쪽 반. 그래서 이 2분의 3을 우리가 알파로 놓을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뭐냐면 메시지가 들어가면 아웃풋의 개수가 더 많아졌죠.
나중에 스피만 코드 할 때는 사실은 메시지가 들어가면 이 신드롬에 해당되는 게 더 적어질 거예요. 절반으로 줄어들 건데 알파랑 2분의 1로 잡을 거고 여기서 보면 제 레프트 쪽에서 보면 나가고 있는 간선의 숫자가 몇 개예요? 각각? 3개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G라고 부를 거고 지금 여기 이 경우에는 3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런 익스펜더 그래프에서 로스리스 익스펜더는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왼쪽에 지금 노드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죠? 이 중에서 임의로 아무거나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뭐가 성립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잡으면 그럼 여기 지금 간선이 모두 몇 개예요? 9개가 있죠? 오른쪽에 매핑되는 게 9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잡더라도. 그래서 실제로 얘는 9개는 아닐 거예요. 이렇게 잡으면 몇 개예요, 지금? 이렇게 대응되는 걸 따져보면 뭐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9개가 되면 즉 여기가 3이니까 3개를 잡으면 G가 3이어서 9개가 매핑이 되면 로스리스 익스펜더라고 얘기를 한다. 라는 거죠. 물론 아무리 얘가 많아도 오른쪽에 있는 노드 숫자보다 많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서 우리가 S만큼의 원소를 잡아가지고 뭐 2개 이렇게 잡아가지고 오른쪽으로 매핑을 쭉 시키면 오른쪽에 매핑이 되는 게 GS개가 돼야 된다. 그런 경우에 이걸 우리가 로스리스 익스펜더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GS가 뭐보단 작아야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개수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개수 모두 몇 개예요? 2분의 3. 알파 L개죠. 2분의 3을 알파라고 했으니까 알파 L보단 작아야 되겠죠. 이런 관계 성립되겠죠. 이런 관계는 무조건 성립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 S개를 뽑아가지고 오른쪽으로 대응시키면 우리가 감마라고 쓴다면 감마 이미지 함수 요걸 이제 이 선을 가는 걸 우리가 감마라고 쓰면 되니까 감마 이미지의 크기는 GS만큼. 그러니까 3개를 뽑으면 9개, 2개를 뽑으면 6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로스리스 익스펜더 그래프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익스펜전이 아주 잘 됐다는 얘기죠. 하나도 뭐 2개 같이 여기 2개의 원소가 같은 데 가는 거 없이 다 따로따로 잘 매핑된 걸 우리가 로스리스 익스펜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저거 어렵겠죠. 그렇죠? 실제로는 어떻게 3개를 뽑았는데 전부 다 9개 대응되기 다 각각 대응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릴렉세이션을 하는 거죠. 릴렉세이션을 해서 조금 마진을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2개를 잡았다 S를. 그럼 얘가 지금 여기에 매핑이 되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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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인가요? 또 있어요? 이거가 여기 여기 하나 더 있네. 4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로스 리스트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거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도 성립할 수 이거는 뭐 오케이 4개니까 상관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3개를 잡았다. 이렇게 잡으면 여기다가 얘는 여기까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3개를 S를 3개를 잡았는데 여기 매핑된 것 감마를 가지고 S를 했더니 이거의 개수는 얼마? 원래 GS가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게 지금 GS가 되려면 9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얼마가 나왔어요? 6인가요? 6. 그래서 이 마진, 그러니까 원래 GS가 되는데 이거보다 조금 작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마진을 줄 거예요. GS에 대해서 마진을 예를 들어서 뭐 원래 9가 되는데 한 3분의 2만 있어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마진을.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핑을 시켰는데 이 매핑의 개수가 GS가 아니라 좀 마진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2 이런 정도로 만족을 하더라. 항상 어떻게 잡더라도.
이런 값이 존재한다. 그럼 우리가 로스리스 익스펜더라고 얘기를 할 거야. 마진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 3분의 2가 다 돼요. 모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잡으면 3분의 2고 또 다르게 잡으면 3분의 2가 안 되게 잡을 수도 있나요? 아니면 다 되나요? 다 되는 거죠. 그러면 쟤는 3분의 2 정도의 그 클로즈 범위 안에서 로스리스 익스펜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음, 음. 지금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건 뭐냐면 될 수 있으면 각각의 노드들이 여러 개 좀 많이 퍼지는 걸 원해요. 네, 퍼지는 걸 원해요. 왜 퍼지는 걸 원하냐면 될 수 있으면 각각의 왼쪽에 있는 정보들이 오른쪽에 많이 반영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유가 뭐냐면 여기 노드가 만약에 두 개, 세 개, 뭐 세 개가 있다 쳐봐요. 근데 오른쪽에는 그냥 어떻게 얘를 우연히 이렇게 잡았더니 얘가 그냥 하나만 딱 매핑이 돼 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만약에 여기가 에러가 있고 여기가 에러가 있으면 디텍트가 돼야 안 돼요? 이거 하나가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잡았는데 얘의 에러들이 여러 군데 퍼져 있어요. 이렇게 퍼져 있으면 그럼 이렇게 가고 뭐 얘는 이렇게 반영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통해 가지고 세 번째를 통해서 두 번째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다음에 그 이유를 그걸 가지고 요걸 통해 또 첫 번째가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좀 퍼져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신드롬 값을 통해서 왼쪽의 에러를 커렉션할 확률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퍼트리는 거예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퍼펙트하게 다 쫙 하나씩 하나씩 매핑돼서 퍼지면 제일 좋은 건데 그건 불가능할 거고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마진을 주는 거고 여기는 3분의 2 정도가 되는 거였고 이 값을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1-베타로 쓸 거예요. 그래서 저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좋겠죠. 1에 가까울수록 많이 퍼지는 거고 저 값이 0에 가까울수록 한 곳에 모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 베타 값이 될 수 있으면 0이 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쓸 때 매핑되는 오른쪽에 있는 것의 개수가 1-GS가 되는 건데 이 베타가 0이 될수록 우리 퍼펙트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의 개수는 당연히 여기 이게 G만큼 늘어나는 거니까 SG가 있고 이쪽 왼쪽 오른쪽은 원래 알파 L이었죠. 이런 관계였는데 이것도 이제 알파로 하지 않고 그냥 델타로 쓸게요. 델타 값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S를 잡긴 잡는데 S가 원래는 요런 꼴이었었어요. 요런 꼴로. 그래서 요런 걸 만족하는 요게 델타가 아니라 알파인 이런 걸 만족하는 S에 대해서는 매핑을 시켰을 때 전부 GS의 얼마 이하 이상으로 매핑이 되는 걸 원했는데 저 S를 잡는 것도 약간 마진을 주는 거예요. 조금 더 작은 범위로. 그러니까 크면 클수록 더 적게 매핑이 될 수 있어요. 겹쳐가지고. 좀 더 작게. 그래서 델타도 당연히 될 수 있으면 얘가 알파에 가까울수록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델타는 원래 알파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델타가 될 수 있으면 알파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큰 S를 잡을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잡든 간에 저런 게 쫙쫙 퍼지는 그런 그래프를 우리가 로스리스 익스펜더 그래프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게 일종의 에러 커렉션 코드예요. 이 자체가.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 메시지가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에는 뭐 코드 워드 또는 신드롬이라고 할게요. 세 개가 약간 많은데 적게 봅시다. 세 개가 있다고 쳐봐요. 그런데
얘는 이렇게 매핑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자, 이렇게 만들면 로스레스 익스펜더가 될까? 좋은 로스레스 익스펜더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지금 뭐가 되냐면 이렇게 두 개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만 되죠. 즉 뭐가 되냐면 S를 잡았는데 S의 값이 2분의 1이 되는 거죠. 2분의 1 GS가 되는 거죠. 그렇죠? 2분의 1 GS도 아니죠. 여기 G가 얼마죠? 4개 가서 3개가 되니까 4분의 3이죠. 줄어드니까. 4분의 3. 그래서 지금 S를 저 두 개를 잡았으면 GS가 원래는 4분의 3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3이 돼야 되는데 2분의 3이 돼야 되는데 얘는 실제로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값이 3분의 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걸로 잡으면 다 1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걸로 잡으면 1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일 나쁜 걸 찾으면 지금 얼마요? 3분의 2가 되는 거죠. 제일 나쁜 게. 그래서 저희들은 뭐냐 3분의 2 정도 어떻게 잘못 잡으면 어떤 특정한 메시지에서는 우리가 복구해낼 수 있는 게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얘를 이렇게 안 잡고 얘가 하나 더 있다고 이렇게 쳐봐요.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잡으면 제일 워스트로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잡으면 안 되게 두 개씩 적어도 두 개씩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치고 얘도 이렇게 돼 있다고. 그다음에 얘는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잡는 게 제일 워스트, 제일 조그맣게 잡히는 거죠? 하나를 잡으면 두 개씩 대응이 될 거고 두 개씩 잡아가지고 어, 하나로 매핑되는 게 있어 없어요? 없죠. 세 개를 잡아서는 두 개로 매핑되는 게 있어요. 세 개를 잡아서 두 개로 매핑되는 거. 왼쪽이 세 개인데 있나요? 없지요. 네. 네 개를 잡으면 세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월스트는 사실은 네 개를 잡았을 때 세 개가 되는 게 월스트예요. 이 경우에 보면. 그 얘기는 뭐예요? S, 감마 S가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이게 네 개일 때 3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거 보면 G 값이 얼마냐면 4분의 3인데 S가 4일 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 값은 결국 1이죠. 이거는 사실 로스리스 익스펜드예요. 퍼펙트. 잘 퍼져 있죠. 두 개를 잡아도 잘 퍼져서 세 개를 잡아도 잘 퍼지고 한 개를 잡아도 잘 퍼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 한 개를 잡았다는 얘기 뭐냐면 한 개를 잡았다 얘를만 잡았다. 그럼 여기에 만약 에러가 생기면 그 에러는 두 군데로 잘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디텍트할 수 있는 거고 만약 두 군데 이렇게 생겼다. 그럼 S가 두 개를 잡았다고 생각하면 되죠. 두 개를. 그런데 저 에러들은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일로 가고 뭐 여기로 가가지고 잘 또 퍼져 있죠. 세 군데로 퍼져 있죠. 그래서 저 세 개의 코드워드 값, 신드롬 값이 다 바뀌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또 메시지를 컨스트럭트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는 잘 퍼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스리스 익스펜더를 만들 때는 한 군데 어떤 특정한 S 값들, 조그만 노드들이 한 군데 집중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잘 퍼지게. 그래서 이런 게 있다고 치면 이걸 어떻게 만들지는 잘 모르죠. 이걸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다고 치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에러 커렉션 코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에러 커렉션 코드를 만드는 알고리즘의 하나가 스필만 코드. 1999년도에 나온 스필만 코드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림으로 봅시다. 이렇게 되는데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 메시지가 있고 이 메시지의 길이는 K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로스리스 익스펜더 그래프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노드가 K개가 있으면 여기 매핑되는 거는 2분의 K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건 코드워드는 아니고 이건 뭘 쓸 거냐 이걸 신드롬을 쓸 거예요. 신드롬이 뭐냐면 에러 커렉션 코드. 우리가 코드워드라고 하는 건 쭉 긴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메시지에 대한 정보도 있고 에러 커렉션에 대한 정보도 있는데 이 코드워드 자체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여기에 메시지를 집어넣고 나머지 이 신드롬에 관련된 걸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그냥 바로 카피하지 않고 뭔가 우리가 좀 다르게 만들 거예요. 리커시브하게.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냐? 자, 이런 로스리스 익스펜더 알파는 2분의 1이 되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런 게 있다고 치면 자, 코드워드를 이제 우리가 만들 텐데 크게 만들어야 되죠. 이 로스리스 익스펜더 그래프를 가지고 코드워드를 에러 커렉션 코드를 만드는 건데 자, 일단 메시지 자체는 그냥 카피해요. 그냥 일단 카피를 해요. 많은 에러 커렉션 코드 다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카피를. 그럼 여기가 길이가 K겠죠. 여기를 카피했으니까. 그 다음에 요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로스리스 익스펜더 그래프를 적용을 해요. 그 알파를 2분의 1로 해서. 그러면 왼쪽이 K개고 오른쪽은 몇 개? 2분의 K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K가 나옵니다. 2분의 K. 이거를 일종의 메시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얘를 메시지로. 새로운 메시지로. 어, 이 메시지에 대해서 요 알고리즘 다시 이제 적용을 할 건데 우리가 이제 가정하는 건 뭐냐면 이 알고리즘은 메시지의 길이가 지금 K죠. 그러면 코드워드의 길이는 4K가 되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의 길이가 K이고 코드워드의 길이는 4K가 돼요. 그러니까 4배로 늘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메시지 M 프라임에 대해서 우리가 에러 커렉션 코드를 적용을 하면 그러면 코드워드는 얼마가 될까요? 길이가. 이거에 대한 코드워드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2K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길이가 2분의 K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요 만드는 요 전체 에러 커렉션 코드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 에러 커렉션 코드. K의 길이를 집어넣으면 4K가 나오는 그런 에러 커렉션 코드가 있어요. 그런 알고리즘이 있다고 쳐요. 알고리즘이 있다고 치고 그 알고리즘에 2분의 K짜리 메시지를 집어넣으면 코드워드가 2K가 되는 값이 리턴이 되겠죠. 그러니까 입력의 길이에 대해서 4배가 되는 그런 코드워드를 만드는 알고리즘이 있다고 치면. 맞아요? 그래서 2분의 K짜리 메시지에서 입력을 넣어가지고 나온 코드워드는 2K죠. 그래서 이 2K를 여기다 적어요. 이 코드워드를 우리가 C1이라고 할게요. 코드워드 C1. 얘는 2K죠. 길이가. 그렇죠? 그래서 메시지에서 익스텐드 그래프 적용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에러 커렉션에서 코드워드를 만들면 2K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 이 코드 워드 C1 이게 지금 2K짜리잖아요. 그쵸? 이거에 대해서 로스리스 익스펜더 그래프를 적용을 시켜요. 그러면 이쪽은 얼마예요? 사이즈가? K가 되겠죠. 그래서 요 나온 거를 우리가 이쪽에다 적을 거예요. 이걸 코드워드 C2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C1을 익스펜더 그래프를 적용해서 만든 건 C2예요. 그래서 보면 C1은 좀 복잡하죠. 얘는 에러 커렉션 코드를 적용한 거고, 그러니까 얘는 에러 커렉션 코드를 적용하는데 익스펜더 그래프, 로스리스 익스펜더 그래프를 M에 대해서 적용한 거에 대해서 에러 커렉션 코드를 적용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는 C2 같은 경우에는 그냥 로스리스 익스펜더 그래프를 앞에 있는 C1에 대해서 적용한 거죠. 됐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에러 커렉션 코드가 지금 우리가 에러 커렉션 코드 알고리즘을 정의하려고 하는 건데 에러 커렉션 코드 알고리즘 안에 뭐가 또 있어요? 에러 커렉션 코드가 있죠. 그러니까 리커시브 콜이죠. 근데 리커시브 콜인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바깥에 보면 에러 커렉션 코드가 있는데 여기에는 m을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m의 길이는 얼마였어요? k였죠. k였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카피하고 한번 그 다음에는 로스리스 익스펜드 그래프를 적용해 가지고 절반짜리를 만들고 k를 만들고 2분의 k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콜을 하는 거죠. 요걸 m 프라임이라고 하면 m 프라임을 안에서 또 부르는 거죠. 얘가 2분의 k고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C1이라고 할 거고 그다음에 C2라고 하는 건 에러 로스릭스 익스펜션 그래프 C1 이렇게 그래서 M, C1, C2가 우리가 만드는 코드 워드인 거죠. 이걸 리터럴 끝나는 거죠. 리커시브인 건 알겠죠? ECC를 계속 부르는 거니까 몇 번 불러요? 로그 K 자, 길이가 절반씩 계속 줄잖아요. 로그 번 부르는 거. 그러면 이거 리니어일까요? 시간이? 자, 한번 봅시다. 로스리스 익스펜션 그래프 계산하는 게 있죠. 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시간. 지금 이쪽에 K가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쪽은 2분의 K예요. 그다음에 선이 막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 선이 여기서 많아봤자 G개예요. 그렇죠? 왼쪽 편에서 나갈 수 있는 선의 개수 G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컴퓨테이션은 몇 번 해야 될까요? G 자, 몇 개의 노드에 대해서 K의 노드에 대해서 G번 연산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요 값은 이쪽에 반영이 될 거고 물론 오른쪽을 기준으로 삼아 똑같아요. 왜냐하면 오른쪽에 있는 거에 입력의 개수 그러니까 노드 쪽 거기에 입력의 개수랑 왼쪽에 있는 거 노드 곱하기 출력의 개수는 똑같겠죠. 단순히 숫자가. 그래서 똑같아서 여하튼 연산의 개수는 GK가 되는 거죠. 그래서 GK 이건 GK라고 쓰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2분의 1로 줄고 있죠. 얘도 얼마예요? 얘는 2분의 K에 대해서 G인 거죠.
얘는 지금 C1에 2분의 K가 아니죠. 얘는 2K에 대해서 어, G가 된 거죠. 얘는 왜냐하면 C1이 2K잖아요. 길이가. 그래서 얘는 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자, 요 값을 우리가 시간을 지금 AK라고 합시다. AK. 자, 아니, TK로 씁시다. TK로 쓰면 원래 TK는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요 에러 익스펜더 그래프 적용하는데 뭐 한 3kg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면 또 안에 C1 하는 게 있죠. C1 얼마일까요? T 2분의 K 이렇게 쓰면 되겠죠. 길이가 반씩 주니까 절반에 대답. 자, 그러면 TK는 어떻게 돼요? 이거 복잡하게 됐는데 이거 우리 간단하게 뭐 3G 돼 있으니까 그냥 K로 써도 상관없겠죠? 자, 처음에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는 우리가 이거 쭉 써볼게요. TK는 처음에 K고, 그쵸? 얘는 속에 보면 2분의 K 더하기 T 4분의 K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K. 그 다음에 4분의 K는 또 4분의 K, 8분의 K. 계속 줄어들겠죠? 16분의 K. 이런 식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2분의 뭐 얼마 분의 K 이런 식까지 줄겠죠? 1이 될 때까지.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2K죠. 뭐. 그렇죠? 이거 무한 들어가도 2K잖아요. 이거 그냥 뭐 이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그래서 n승분의 1 이거에 n이 무한 들어가면 얼마예요? 1 빼기 2분의 1분의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 그래서 2K. 어쨌든 K 로그 K 이런 거 아니죠? 그래서 상수잖아요. 그래서 요 TK 값은 K에 그냥 비례하는 거겠죠. 물론 이제 더 정확하게 쓰면 아까 앞에서 보면 3GK였는데 두 개가 붙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게 이제 개수로 붙겠죠. 여하튼 리니어 타임이 되죠. 그래서 알고리즘은 굉장히 간단하죠. 그냥 리커시브하게 계속 속에서 부르고 하는 게 다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저게 하나가 될 때까지 줄진 않고 이제 이걸 막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M 프라임 같은 게 C1 이런 게 매우 이제 작아지겠죠. 아주 작아지면 더 이상 얘를 적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작으면 익스펜더 그래프를 잘 못 만들 수도 있잖아요. 못 만들 수 이거 이런 것밖에 안 나오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아주 작아지면 그때는 그냥 다른 에러 커렉션 코드를 쓸 거예요. 리드솔로만 이런 걸 쓸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래도 상관없는 게 뭐 아주 작아졌을 때는 어차피 콘스탄트잖아요. 그래서 리드솔만 써도 뭐 특별히 문제는 없죠. 그래서 보면 리커시브 인코딩을 쓰고 있고 이렇게 쭉 해서 매우 작아질 때까지 그래서 컨스탄트 사이즈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컨스탄트 사이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그냥 코딩을 쓸 거란 거예요. 다른 잘 돼 있는 거를. 좀 큰 부분에서는 요 리커시브 코드 워드를 쓰고. 자, 근데 이슈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코드 워드를 만드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알고리즘이 진짜로 좋은 코드 워드인지는 잘 모르겠죠.
자, 좋은 코드 워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좋은 코드 워드라고 하는 건 에러를 잘 복구할 수 있는 게 좋은 코드 워드죠. 그 얘기는 뭐예요? 코드 워드끼리 서로 차이가 많이 날수록 좋은 거죠. 미니멈 디스턴스가 멀수록. 그래서 중요한 건 미니멈 디스턴스. 디스턴스. 요 값이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 메시지 길이로 나눈 거를 우리가 뭘로 불렀죠? 렐러티브 디스턴스로 불렀죠? 네. 렐러티브 디스턴스가 얼마 이상이 된다는 게 보장이 되면 좋은 코드겠죠. 그래서 렐러티브 디스턴스 코드가 사실 어떤 컨스턴트 이상이 된다. 이거가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이제 왜 필요하냐? 원래 메시지가 쭉 있었는데 얘를 코드워드로 바꿨더니 예를 들어서 렐러티브 디스턴스가 2분의 1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길이가 여기가 원래 k였는데 여기가 이제 2분의 1, 4분의 1이다. 이렇게 쳐봐요. 여기가 만약 4k다. 이렇게 되는 코드워드가 있어 쳐봐요. 4배로 길어지는. 근데 렐러티브 디스턴스 델타가 4분의 1이다. 그 뜻은 뭘까요? 어, 이 코드워드랑 또 맞는 코드워드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지금 몇 비트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두 개가? k비트가 다르다는 거죠. k비트가 달라야 돼요. k가 달라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어, 누군가가 자, 메시지가 주어져 있고 거기에 대한 코드워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코드워드에서 뭔가 변경을 하려고 해요. 난 이건 고칠 거야 이렇게. 얘는 코드워드예요, 아니에요? 원래 코드워드가 있는데 그 코드워드 한 비트만 고쳤어요. 걔는 코드워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렐러티브 디스턴스가 4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k 비트 이상이 틀려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고친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다른 것도 막 고쳐야 돼요. 코드워드가 되게 만들려면. 그 K개를 고쳐야 돼요, 적어도. 맞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 자기가 가짜로 코드워드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래서 요 값을 바꿨어요. 근데 그럼 내가 랜덤하게 하나 어떤 값을 찍었어요. 찍으면 이런 값을 찍으면 맞게 나오겠죠. 안 고쳐진 곳이니까. 근데 이런 것을 찍으면 고쳐진 곳이니까 뭔가 틀렸다는 게 디텍트가 되겠죠. 그렇죠? 이 디텍트 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예요? 전체 4K 중에 K가 바뀌어야 되니까 4분의 1 확률로 우리 디텍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4분의 1 확률로 우리가 뭔가 코드워드에 대해서 조작을 했으면 디텍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L개를 뽑았다고 쳐봐요, 점을. 그런데 이렇게 조작되지 않은 점만 뽑을 확률은 얼마예요? 1 빼기 4분의 1의 L승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조작되지 않은 점들이고 그 중에 L개를 다 뽑아야 되니까 이만큼 확률이 되겠죠. 그런데 이 값은 L이 커지면 거의 0에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0에 가깝게 L을 만들 수가 있죠. 저기 컨스탄트면.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프로버가 뭔가 치팅을 해가지고 어떤 점을 고쳤다. 고쳤다는 얘기는 다른 값을 줬다는 얘기예요. 다른 값을 주면 그런데 그거는 에러 커렉션 코드에 의하면 그것만 고쳐서는 안 되잖아요. 다른 값도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베리파이어가 여러 번 물어보다 보면 고친 부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 고친 부분을 안 걸리고 베리파이 프로버가
다 맞는 답을 해줄 확률은 4분의 3의 L승. 그러니까 L이 커지면 0에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치팅을 못한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 뭐냐면 렐러티브 디스턴스가 컨스탄트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컨스탄트 이상이 되면. 그래야지 컨스탄트에다가 L승을 해야지 0에 가까워지죠. 이 값이 컨스탄트가 아니라 뭐 이 값이 렐러티브 디스턴스가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2의 k분의 1이다.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저 어, 컨스탄트, 렐러티브 컨스탄트, 그러니까 렐러티브 디스턴스가 얼마일까? 이게 중요한 거야. 코드 워드에서. 그런데 이 렐러티브 디스턴스가 요 스필만 코드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되냐면 어, 4g분의 델타가 되더라. 라는 거죠. g라고 하는 건 컨스탄트예요. g가 뭔지 알죠? 여기 익스펜더 그래프가 있으면 여기 나가는 게 g였죠. g였고 그 다음에 델타는 뭐였죠? 알파에 가까운 그런 값이었죠. 그래서 알파 이하의 개수를 이렇게 잡으면 델타 이하의 개수를 이렇게 잡으면 그거는 잘 익스펜드가 되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저 델타도 우리가 익스펜더 그래프를 잡을 때 만들 때 컨스탄트로 만들 수 있는 값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요 처음에 델타 값이 충분히 크면 요거는 어쨌든 컨스탄트 값이죠. 그다음 이것도 컨스탄트 충분히 큰 값이라 치면 이 컨스탄트였죠 치면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진 델타 프라임 얘도 컨스탄트겠죠. 어. 저 델타 프라임이 그럼 뭐냐? 뒤에서 한번 봅시다. 뭔지.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요 G, 델타 뭐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있었던 거죠. G라고 하는 건 여기 나가는 거겠수. 그 다음에 델타라고 하는 건 이 전체가 지금 알파 G인데 알파 S인데 알파 L이죠. 알파 L인데 요 델타는 여기에 가까워지는 알파값 이런 걸 얘기했었고 자, 요 컨스턴트 렐러티브 그러니까 렐러티브 디스턴스가 컨스턴트가 된다는 거에 대한 증명이 사실은 요 DI 1사의 논문에 있는 증명이에요. 자, 이 렐러티브 디스턴스가 요 값이더라. 자, 우리가 코드워드는 원래 메시지에다가 이거는 에러 커렉션 코드를 리커시브하게 적용한 거고 이쪽은 C1에 대한 익스펜드 그래프였죠. 어, 메시지의 웨이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1이 아닌 개수를 웨이트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코드워드에서 서로 다른 비트를 할 때 1이 아닌 걸로 차를 렐러티브 1이 아닌 걸로 디스턴스를 측정할 수 있었죠. 미니멈 디스턴스. 왜냐면 리니어 코드니까 빼면 다 그것도 코드워드니까. 그래서 메시지 자체가 1이 아닌 게 4K 델타 프라임이다. 그러면 이 코드워드에는 몇 비트가 0이 아닌 게 있어요? 자, 이 메시지에 4K 델타 프라임만큼 1이 아닌 점들이 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1이 아니라는 건 다른 거랑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몇 개가 다 달라요?
C1, C 프라임 다 0이어도 4K 델타 프라임만큼은 다 1이겠죠. 적어도. 그렇죠? 이 코드워드의 길이가 얼마예요? 4K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코드워드가 길이가 4K가 있는데 이 중에서 메시지 부분만 봤더니 얘가 이미 4K 델타 프라임만큼 1의 개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 무조건 그러니까 코드워드가 되려면 저게 4K 델타 프라임만큼 서로 달랐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코드워드는 렐러티브 디스턴스가 얼마죠? 렐러티브 디스턴스가 길이가 4K, 다른 게 4K 델타 프라임이죠. 얼마요? 델타 프라임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코드워드의 렐러티브 디스턴스는 델타 프라임이 나오는 거죠. 즉 메시지에 4K 델타 프라임만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 코드워드에는 당연히 델타 프라임 이상 렐러티브 디스턴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1번은 되게 간단한 거고 2번을 보면 메시지의 다른 부분이 4K 델타 프라임보다 작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여줄 거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 그렇지만 어, 음, 작다. 그러면 로스리스 익스펜션 그래프에서 보면 이런 식을 만족해야 되고 맞죠? 원래 주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 이걸 만족을 하니까 요거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기 그래프에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잡으면 여기 매핑되는 게 오른쪽에 생기죠? 매핑되는 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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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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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여기 맞죠? 이렇게 생기죠? 음.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어, 어떤 한 노드는 오른쪽에 있는 것 중에 한 노드는 왼쪽에서 간선 하나만 되어 있는 돼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요 마지막 거 한번 볼까요? 얘는 여기 대응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한 개만 되면 되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 오른쪽에 매핑된 거는 왼쪽에 이웃하고 있는 게 한 개밖에 없는 이런 애들이 적어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 사실 저거 증명은 간단해요. 모두가 다 두 개 이상씩 가지고 있다고 쳐봐요. 즉, 오른쪽을 뽑았는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게 전부 다 두 개 이상 왼쪽 거랑 매핑이 되어 있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렇게 뽑았고 여기 이제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게 무조건 두 개씩 모든 게 두 개 이상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면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지금 감마 S인데 이쪽에 있는 값은 얼마가 될까요? 어, 적어도 두 개씩 꼭 매핑이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두 배가 있어야 되나, S가? 음. 여기서 나가는 건 지금 몇 개예요? G개만큼 나는 거죠. G개만큼 나가는 거고. 여기 들어온 거는 이제 뭐 두 개라고 치면 두 개이고 지금. 그럼 어떤 게 만족이 돼야 되죠? 여기 지금 S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간섭의 수는 몇 개예요? GS개고. 이쪽 거에서는 2 감마 S죠. 그렇죠? 요 값이 어떻게 관계가 돼야 돼요? 뭐 같아 이렇게 돼야 되겠죠. 사실은 뭐 더 들어올 수도 있죠. 이렇게 두 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더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등호 부등호까지 하게 되면. 그러면 맞죠? S개고 들어오는 건 뭐 2,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원래 우리가 뭐 퍼펙트인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감마 S가 뭐가 되는 거였어요? G, S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2분의 1을 G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뭐 등호로 쓸 때 2분의 S가 되는 건데 어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감마 S라고 하는 게 G에서부터 커야 되는데 감마 S가 2분의 1을 G 했어요. 안 되죠. 우리가 좀 릴럭세이션을 해도 1 마이너스 베타 이런까지 쓰는데 베타가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1이다. 그러니까 0에 가까운 값이다. 그러면 이건 홀드하지 않죠. 이 식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게 두 개가 오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한 개가 오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베타가 0에 가까운 값이라서 0으로 가는 값이라서. 즉 무슨 얘기냐면 감마 S가 우리가 GS랑 비슷하게 만들 거예요. 조금 차이는 날 수 있는데 이런 비슷하게 만들 거거든요. 그 얘기는 어떤 감마 S에 해당하는 노드 중에는 한 개만 간선이 들어온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개만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왼쪽에 매핑되는 노드가 하나라는 뜻이죠. 그리고 어, 적어도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것 중에 적어도 하나는 왼쪽에 하나만 매핑되는 것들이 있다. 그게 있다는 얘기고. 어, 사실은 이거를 자세하게 사실 볼 필요 없긴 한데 증명을. 뭐 그 정도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코드 워드 자체가 어쨌든 컨스탄트 렐러티브 디스턴스를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폴리너 커멘트로 쓸 수 있다라는 거고 실제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는 없지만 여기 사실 앞에서 했었죠. 우리 폴리너 커멘트
로우로 보내고 컬럼으로 보내가지고 하는 걸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니까 뭐 개념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뭐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로스빌스 익스펜더를 뽑아야 되는데 로스빌스 익스펜더 이게 잘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잘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좀 잘 흐트러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만드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연결을 어떻게 만들까? 이게 제 이슈였던 거죠. 그래서 2002년도에 있는 논문에 보면 요거를 이제 알고리즘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게 컴플렉스가 높아요. 컴플렉스가 꽤 높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그러니까 랜덤하게 간선을 연결하는 거예요. 랜덤하게. 그런데 연결을 하면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익스펜더 그래프일 수도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그 확률이 그러니까 fail 아닐 확률이 폴리노미얼 분의 1이란 거예요. 즉 이걸 이렇게 뽑아가지고 간선을 아무렇게 이렇게 만들었더니 이 익스펜더 될 수 있죠. 근데 아닐 수도 있죠. 아닐 확률이 뭐 예를 들어 n분의 1이에요. 아니면 또 만들면 되죠. 그렇죠? 아니면 또 만들면 사실은 뭐 몇 번만 해보면 되죠. 이게 뭐 폴리노미얼이 아니라 2분의 1만 되더라도 여러 번 해보면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로스레스 익스펜던지 아닌지 모르면 그러면 이걸 가지고 돌리면 어떻게 돼요? n분의 1 확률로 잘 안 될 수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로스리스 익스펜더 그래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면 아니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또 만들면 되는데 여러 번 하다 보면 로스리스 익스펜더를 찾아낼 수 있는데 문제는 저게 로스리스 익스펜더인지 모르고 그냥 쓰면 n분의 1 확률로 이상한 걸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로스리스 익스펜더 그래프인지 판단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로스리스 익스펜더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면 랜덤하게 연결한 다음에 로스리스 익스펜더라는 게 판단이 되면 또 만들면 되는데 모르면은 그냥 써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게 로스리스 익스펜더인지 아닌지 아까 판별하는 그 알고리즘 같은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로스리스 익스펜더다. 근데 그걸 테스트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 어렵죠. 왜냐하면 이렇게 잡을지 저렇게 잡을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잡아도 잘 퍼져야지 로스리스 익스펜더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다 모든 점을 해보겠어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그냥 모든 걸 그냥 하면 너무 어려워요. 너무 많아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만든 다음에 우리가 그냥 랜덤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돌려버리면 그럼 꽤 높은 확률로 로스리스 익스펜더가 아닌 거가 뽑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그냥 쓰면 문제가 생기고 따라서 로스리스 익스펜더 그래프인지 아닌지를 빠른 시간에 판단하는 알고리즘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얘가 테스트했더니 로스리스 익스펜더가 아니야. 그럼 또 뽑으면 되고 또 뽑으면 되고 또 뽑으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찾아야 되겠죠. 이게 이제 오라이언에서 찾은 게 이 알고리즘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오라이언 쪽에서 이제 컨트리뷰션이 익스펜더 그래프인지 테스트하는 거, 로스리스 익스펜더 그래프인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테스트해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얘도 어떤 좀 심플한 휴리스틱을 쓰는 거예요. 심플 휴리스틱을 써가지고 휴리스틱을 써서 요런 뭐가 이게 뽑혀서 연결이 됐는데 뭐 어떤 성질 테스트한 성질이 있어서 그 성질을 체크해가지고 그 성질이 만족하면 그걸 로스리스 익스펜더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물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경우에 아닐 확률은 네글리저블이다. 폴리노멀 분의 1이 아니라 네글리저블. 그러니까 그 성질만 통과하는 것만 체크해도 이게 로스리스인지 아닌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성질이 이제 여기서는 맥시멈 덴시티 오브 그래프를 체크하는 걸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프에서 그 간선이 얼마나 몰려 있는지 이런 걸 체크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모든 걸 테스트하는 게 되지 않고 그냥 간단한 성질을 테스트하는 걸로도 이게 로스리스인지 아닌지 네글리지블 페일리어가 나도록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더라. 그게 이제 오라이고 브레이크다운은 뭐 좀 더 이제 분석을 잘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익스트랙터빌리티를 날리지 사운디지스가 되려면 익스트랙터빌리티를 이제 보여야 되는데 그걸 트리 형태로 해가지고 뽑아서 하는 거를 이제 증명했다. 그런 게 차이점이겠죠. 자, 그래서 다 정리를 하자면 요 리니어 코드 우리가 배웠던 리니어 코드는 리드 솔로만 있었고 그 다음에 스필만 코드가 있었죠. 코드. 그래서 얘는 n 로그 n이 걸리는 거였고 얘는 그냥 n이 걸리는 그런 알고리즘이었고 그래서 둘 다 에러 커렉션 코드만 있으면 우리가 풀리랑 커미먼트 스킬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근데 둘 다 뭐 그렇기 때문에 셋업은 트랜스페어런트죠. 그리고 필요한 거는 알고리즘이잖아요. 알고리즘은 사이즈가 컨스탄트니까. 컨스탄트. 그다음에 커밋하고 프리빙 하는 데는 오더 오브 D, 그러니까 D, 리니어 타임이 걸리는 거고 그다음에 에러 커렉션 코드 자체가 포스트 퀀텀이에요. 에러 커렉션 그러니까 포스트 퀀텀이라는 건 그러니까 퀀텀 컴퓨터로 에러 커렉션을 통과하도록 만들 수는 없고 우리가 보면 그 앞쪽에서 보면 해시 트리, 머클래시 트리를 썼었죠. 커밋먼트를 위해서. 그렇죠. 롤을 하고 컬럼을 하고 막 했었잖아요. 롤을 쭉 해시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나온 거를 또 컬럼 방향으로 해시해가지고 루트를 만들었어요. 머클 트리. 이 해시 알고리즘 자체가 포스트 퀀텀이에요. 퀀텀 리지스턴트예요. 퀀텀 컴퓨터로 풀기 어렵죠. 왜냐하면 해시는 배수학적인 구조가 없어서 퀀텀 컴퓨터로 풀려면 뭔가 수식으로 잘 표현이 돼야 되는데 수식으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포스트 퀀텀이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에러 ECC 이런 걸 안 쓰, 그러니까 일립틱 커브를 안 쓰잖아요. 일립틱 커브 같은 경우에는 일립틱 커브 같은 경우는 모드 P도 있고 그 다음에 지수 파트는 뭐 모드 R이고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걸 잘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값을 만들어지면 그냥 다 묶어가지고 해시해서 그냥 던져버리면 끝이죠. 에러 커렉션 코드는 뭐 모듈러 이런 거 적용하지도 않죠. 그래서 필드를 뭘 잡는 거에 별로 상관 안 해요. 필드를 생각지 않고 그냥 만들어도 된다. 라는 게 장점이죠. 필드 에그노스틱. 에그노스틱이 무슨 뜻인지 알죠? 알아요? 뭐 몰라도 되는 뭐 상관없는 그런 뜻으로 생각합니다. 누가는. 그래서 여하튼 프루프 사이즈가 루트 D가 되는 그리고 프루빙 타임은 D, 베리파잉 타임은 루트 D가 되는 걸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다음 남은 거는 얘를 줄이는 게 필요하겠죠. 얘를 로그 스퀘어 D로 고치고 베리파이 타임도 로그 스퀘어 D가 하는 거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프라이죠. 오늘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음. 비즈니스 익스펜던지 검증하는 게 음, 리얼타임 안에 되죠. 이건 풀버가 해야 되는 어, 풀보가 해도 되고 사실은 제3자가 그냥 한다고 치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게 필요한 거잖아요. K개의 메시지가 있으면 이거를 그러니까 코드 워드로 만들어서 4K로 만드는 이런 에러 커렉션 코드가 필요한 거잖아요. 물론 이 안에서는 또 2분의 K짜리 만들고 막 만들긴 해야 되는데 저게 필요한 거잖아요. 저 알고리즘 자체가 셋업이죠. 에러 커렉션 코드 자체가 셋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셋업에서 하는 거예요, 사실.
자, 그래프를 만드는 건 셋업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 셋업. 그러니까 프로버가 하는, 셋업은 뭐 프로버가 하지 않고 그냥 제3자가 아무나 하면 되는 거잖아요. 프로버랑 베리파이 약속이니까. 그런데 그게 랜덤으로 그냥 뿌리는 게 아니고 셋업이 되었다. 그게 아니라 셋업 알고리즘에서, 그러니까 셋업 알고리즘에서 뭘 해야 되냐면, 어, 로스리스 익스펜더 그래프를 만들어서 공유해야 되는 거죠. 마치 파라미터처럼.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K를 4K로 만드는 이런 에러 커렉션 코드가 필요하다. 그렇죠? K가 정해져 있고 그러면은 이제 셋업 알고리즘에서 이런 거가 필요할 거고 뭐 이런 걸 필요할 거고 뭐 이런 거가 필요할 텐데 이걸 랜덤하게 만든 다음에 이거 로스리스 익스펜던지 테스트 해보고 뭐 여러 번 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게 로스리스 익스펜더다. 우리는 이렇게 하기도 정했다. 그럼 이 그래프 자체도 알고리즘 속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픽스가 거예요. 픽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완전 상관없어요. 이건 에러 커렉션 코드잖아요. 리즈 솔로몬 코드도 어때요? 픽스 되어 있죠. 이게 픽스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K라고 하는 게 이미 뭐 다 정해져 있어요. 뭐 1024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고정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그냥 그거 고정해가지고 셋업해서 만들어진 게 있으면 그냥 계속 써도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서킷을 증명하려고 하는 서킷이 뭐 2의 11승이었다가 뭐 2의 17승이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질 거잖아요. 에러커렉션 코드가. 그럴 때 만드는 거지. 만약에 뭐 똑같은 크기고 계속 쓰는 거다 그럼 한 번만 만들면 돼요. 셋업이라서. 매번 만드는 건 아니에요. 로스 익스펜더. 이건 에러 커렉션 코드라고요. 로스레스 익스펜더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뭘 만드냐? 에러 커렉션 코드를 만든다. 에러 커렉션 코드 안에 로스레스 익스펜더 들어가 있는 거고 에러 커렉션 코드는 당연히 픽스 되는 거지. 픽스 되는 게 맞는 거야. 근데 그 픽스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까 하는 거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점 있나요? 그러면 음. 셋업 과정에 한 번만 해도 되는 거예요. 굳이 이게 리니어인 게 아닌지 중요한 게 아니죠. 리니어한 게 뭐 테스트하는 거? 네.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셋업이 한 번만 하더라도 이 테스트를 정확하게 하려면 몇 번을 해야 돼요. 지수승범을 해야 된다. 이게 만약 K비트면 2의 K번을 해야 돼요. 이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테스트도 못 하는 거예요. 셋업이 아무리 길어도 익스포넨셜하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어쨌든 셋업을 해야 되긴 하잖아요. 그걸 할 때 효과적으로 하는 휴리스틱을 만든 거라고. 그래서 그게 시간이 조금 더 길어도 상관없어요. 셋업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익스포넨셜은 되면 안 되니까. 또 다른 질문? 여기까지 합시다.